자,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우리 부동산학 총론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도 왜 공부해야 되냐 그런 거 좀 알아봤고, 무엇을 공부하냐, 그리고요 부동산의 특성 이런 거 알아봤죠.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어떤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 결정 분야를 이론적으로 강력히 지원해 주는 분야가 부동산 경제 이론입니다. 자, 그 경제 이론 중에 그래도 가장 그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 자, 원래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은요, 그 1892년도에 캠브리지 대학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 이제 마샬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경제학 원리라는 책을 서술하면서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요, 경제학을 설명할 때,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 서술형으로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막 설명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말로 설명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해가 좀 잘 가는 듯한데 이제 말이 좀 많아져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뭐 얘가 뭐가 뭔지 잘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경제학 원리라는 책을 서술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수요 공급 이론, 그리고요 무슨 뭐 소비자 잉여라든가 탄력성, 뭐 기타 외부 효과 이런 걸 설명하면서 그때 이제 이걸 설명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서술형인데 지금부터는요, 그래프로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모든 경제학이 그래프 위주의 학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요, 경제학 발전에 어떤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게 마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요, 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기 딱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다가는요, 이 가격이다. 원래 이쪽에다 가격을 둔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이쪽에다가는 그 어떤 그 수치적인 측면이 있는 것들, 뭐 예컨대 뭐 가격이라든가 이자율 같은 거는 다 요 세로축에 두자. 이렇게 종축에. 그리고 이쪽에다는요, 수량이다 해서 이렇게. 자, 수량 측면은요, 이렇게 좀 횡축에다 두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면 덜 사려고 하죠. 만약에 가격이 싸지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이거를요, 수요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소비 행태를요, 수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런 거 서로 만들어 팔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때는요, 이러한 형태의 판매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걸요,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급.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에서 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거를요, 뭐 균형점이다. 이렇게 좀 되겠네요. 균형점. 그래서 균형점 하의 가격을요, 이렇게 균형 가격.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아니면요,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분석하는데, 자, 이거를, 요거를, 아무래도 이제 한글로 이제 설명하지는 않겠죠. 외국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영어를 가지고 이제 분석합니다. 영어를. 그래서 가격은 이제 price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수량은요, quant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quantity. 그 다음에 요 균형점 뭐라고 하냐면, 이걸요, equality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요, demand 해줍니다.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소비 행태를요, demand 해줍니다. demand.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요, 공급을요, supply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애초에 이제 영어를 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이론이기 때문에 영어를 가지고 이제 분석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걸 다 쓰게 되면 아무래도 다 쓰게 되면 지저분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하는데 지금도 P 해주면요, 가격이라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P 이렇게 해주면요, 가격이다. 그리고요, Q 이렇게 해주면요, 이거는 수량이 되는 겁니다. 수량. 이 수량은요, 때로는 판매량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소비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판매량. 그리고 이제 요 E 하면요, 이거는 이제 균형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형점. 그리고 이제 D 해주면요, 이거는 수요. 그리고요, S 해주면요, 이거는요, 공급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속 이렇게 했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P 해주면요, 가격. 그 다음에요, Q 해주면요, 수량. D 하면요, 수요.
그 다음에요, S해주면요, 공급. 그리고 이 균형점을요, 균형, E라는 표현을 씁니다. E. 이렇게 해서 공부할 내용은요, 우리 그 처음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방대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다지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 공부를 좀 하게 되면 공부할 게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별로 공부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공부가 좀 많이 된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직 약간 뭐 정리가 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공부할 게 요 수요가 뭐냐, 그리고 얘를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요걸 공부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공급은 또 보고 얘를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요걸 좀 알아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균형점이라는데, 요 수요나 공급이 바뀌게 되면, 변하게 되면요, 이 균형점이 변해 나갑니다. 변해 나가요. 요걸 좀 알아보는 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탄력성. 자, 이걸 일라스티시티 이렇게 변합니다. 이걸 탄력성이라는데, 지금부터 이 탄력성, 마지막으로 탄력성은 또 뭐냐면, 어떤 재화는 가격이 변할 때, 예를 들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재화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요, 가격이 변할 때 별로 둔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이거 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득 같은 게 증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거 볼게요.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진다 하더라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원인이 되는 요소가 변할 때 거기에 종속되는 변수가 있을 겁니다. 변해 나가는 변수가 어떤 식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걸요, 탄력성이라는데, 여기서는 주로 가격이 변할 때 어떤 재화는요, 어떤 수요량이라든가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건 둔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이거 쭉 알아보는 게 마지막 테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맨 먼저 수요가 뭐고 얘를 움직이는 요인들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요, 공급이 뭐고 얘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요인들을 쭉 알아보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균형점이 변해 나가는 거, 부수적으로, 이건 부수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 테마고, 네 번째는요,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탄력성.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 이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 확인했으니까 곧바로 순서에 따라서 수요에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요부터. 첫 번째 테마가 수요다. 자, 수요라는 것은요, 이 사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사는 쪽. 그러면 굳이 뭐 사는 쪽을 무슨 쓸 필요가 뭐 있냐? 자꾸 제가 이 사는 쪽이라는 표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말고 순전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는 쪽에서만 신경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파는 자가 좀 불쌍해 보이니까 많이 사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쪽 신경 쓰지 마시고 순전히요, 자신의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어떤 소비 행태이죠. 요걸 쭉 알아보는 게 수요라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수요의 정의를 좀 알아볼게요. 자, 이 수요라는 것은요, 수요는 내가 맥주를 한 달에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걸요, 수요라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내가 맥주를요, 한 달에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걸요, 수요다. 그러면 이걸 조금 유식하게 좀 표현해 볼게요. 자, 수요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가 있는데, 오비 맥주가 있는데, 그 재화의 어떤 가격 수준에서, 예를 들어 한 병에 한 1,500원 정도 한다길래 한 50평 정도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좀 되겠네요. 근데 우리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은요, 뭐 얼만큼 구매하겠다, 이렇게 뭐 수량이라 하기는 아주 곤란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 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표현이 나왔겠네요. 이렇게 의료 서비스라든가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은요, 뭐 수량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욕구, 이런 표현이 나왔겠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요라는 것은요,